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크게 도움드리고 있는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국내외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장이 참 좋았다가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장이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과정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장이 안 좋은 경우가 늘상 평상시에는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게 항상 어려워서 많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께서 힘들어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 속의 하나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치면 안 된다. 그리고 멘탈 관리를 잘 또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널뛰기 장세입니다. 널뛰기 장세에 나타나는 우리가 대응 방법은 조금 다르다. 일단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널뛰기 하는 건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본적인 충격파는 충분히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장기전을 갖다 준비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중동에 항공모함 2대만 보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글쎄 4대 이상은 보내야지만 전쟁을 갖다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다가 국회의 비준을 갖다가 또 동의받는 것들 또 의회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쉽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주말에 나타난 뉴스들 여러 가지 악재 뉴스가 또 발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 악재가 좀 나오니까 주가가 더 크게 출렁였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주식이 거래되는 기본적인 물량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새로운 저점 구간에서 형성이 돼서 다시 한번 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요 어느 한순간에 기분 좋은 뉴스가 딱 들어오게 되면 바로 위로 다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직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널뛰기 장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는지 물론 제가 케어맨 클럽 분들에게는 먼저 글을 써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널뛰기를 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때, 이때 말입니다. 겁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식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위로 치고 올라갈 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배드 뉴스 나온 날일 거고요. 이게 굿 뉴스가 나온 날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설사 어떤 종목을 갖다 지금같이 널뛰기 장세에서 정리를 하고 싶거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굿 뉴스가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공격적으로 좀 가실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렇게 배드 뉴스가 나온 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매수하다가 굿뉴스가 나와서 위로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플레이 해주신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널뛰기 장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전쟁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는 널뛰기 장세가 많이 발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가와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나가야 되는 그런 미션을 띄고 있는 과정들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주셔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널뛰기 같은 경우 할 때는 굿뉴스 나올 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굿뉴스 나올 때 오히려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굿뉴스가 나와서도 낮은 곳에 있는 것들은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 배드뉴스 나왔을 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예, 매수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설사 놀림이 발생이 돼도 배드뉴스 나왔을 때 어떻게 평단 조절을 좀 해주고요. 그러면서 비중 확대해주는 그래서 굿뉴스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돼요? 평단 관리해주면서 뭐 익절을 하든가 아니면 부분 익절을 통해서 다시 비중 관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진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시작합니다. 시장 자금 동향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수는 계속해서 5,300에서 5,90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난주에 5,900 정도 근처 가니까 다시 또 배드 뉴스가 나왔는데
저도 뭐 5,900 가서 배도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다만 그냥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5,300과 5,900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현재는 움직이는 구간이다. 그래서 5,300 쪽으로 가서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좀 터진 날, 그날 주까지 위치로 다 내 종목이 위치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나 비중 확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제가 평단 조절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렇다고 엄청난 물량을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죠. 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평단을 갖다가 낮춰가면서 조정하다 분유수가 나왔을 때 또 BEP 도달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추가 물량이 들어갔던 건 다시 원래 정상 비중으로다가 조절을 하고 컨트롤 해가고 현금 비중을 관리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익숙하게 좀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습들이 잘 되어져 있어야지 향후에도 앞으로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때 충분히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과감하게 비중을 갖다가 몰래 몰래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레귤러하게 우리가 플레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짧게 뭐 1년 거래하고 나는 빠이빠이 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타나는 것도 요거잖아요. AI 팩토리, 그렇죠? 로봇 제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또 운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AI 인프라 이런 것들 구축해 나가는 쪽으로 다 포지션을 좀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사실은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오토에버의 변화는 바로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만약에 공장을 운영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시스템이 접합된 그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면 아마 영업이익률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라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보면 협력하는 것들,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 내용들도 충분히 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관련된 부분 변화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5년 대비해서 2026년도 크게 여러분 기본적인 뭡니까? 기본적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이 부분은 뭐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고 있다. 왜 현대차가 전방에서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포트하는 회사가 현대오토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내용들은 그런 부분으로 관점을 좀 가져가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가 안 좋아. 그러면 뭐 동사 주가도 당연히 눌리겠죠. 자, 그런데 매크로가 양호해질 때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현대모비스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눌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 뭐 그러려니 하고 또 바라보시면서 또 매크로가 개선될 때 또 매수를 또 추가적으로 해서 평단 낮춰주고 나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요. 현대차가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을 갖다 진행할 때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겠어요? 1번이 바로 현대오토에버였고요. 2번이 현대모비스, 그리고 나서 협력사인 SL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테마나 뭐 글쎄 그런 것들이 모멘텀을 받고 움직일 타임은 아니겠죠.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고 매크로가 별로 안 좋으면 미국도 경제가 소소하게 움직이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와중 속에서 앞으로 투자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가 개선될 때는 역시 저점 플레이를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좀 바라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현대차의 경쟁력을 갖다가 높여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자율주행 플랫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관련된 부분 하면 뭐 당연히 현대 오토웨버가 빠질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표를 갖다 가져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요게 요 부분이에요. 요게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들어가는 것들은 라이더 한 개씩 꽂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일단 카메라 14개, 레이더 9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쪽이 계속 레벨 3, 레벨 4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또 공급망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하고 현대차하고 협력을 하는 것들은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쪽 관련된 부분을 갖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하고 협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프라가 없잖아요. 충분히 그 정도 기술력을 받쳐줄 수 있는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폭스바겐이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독일 독 3사라고 하게 되면 벤츠하고 BMW도 있긴 한데 그쪽은 사실은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하기가 사실 걔네들이 일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자동차에선 넘버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토요타 아니면 현대차 이 둘 중에 하나 갖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IT나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도 선택적 요소가 별로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꾸준히 거래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또 회사이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전체적인 특성 자체가 어쩌면 속도전에서만큼은 상당히 빠르게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는 내용도 저는 참고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사능을 하든 원전을 하든 잠수함을 하든 다 그런 쪽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 부분 이런 것들이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건 변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비용들은 다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성을 갖다 확보하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영업이익 부분도 꾸준히 개선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모멘텀 자체는 저 회사의 지금 영업이익 내용 가지고 올라가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또 선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동되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나 올해 기본적인 매출이 지난해보다도 성장하는 모습이 생긴다 이거죠. 거기다 모멘텀이 들어왔으니까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한 번 정도 진행을 했으니까 자리 잡는 구간 그것을 우리가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실적표가 의미가 크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 그 실적으로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라인에서 원래 과거에는 플레이가 됐던 그런 주식 거래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로 알파로 형성된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주가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아래 꼬리 달린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자리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스타트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어차피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보자. 혹시라도 이쪽 구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충분히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종이 들어오려면 한번 시게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세는 계속 들어온다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아랫자리가 여기인데 35만 원보다는 조금 윗자리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35만 원과 여기 40만 원 이 사이 정도가 가장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서 공략을 하기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0만 원부터 36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뭐가 들어와야 되냐? 자, 외국인의 매수와 그러니까 양보 이런 것들이 같이 형성이 됐을 때 1차적인 공략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한중 ACS 같은 경우는 글쎄요, 배터리 데이 앞두고 나서 우리가 두 번 정도를 갖다가 거래를 하면서 수익률을 갖다 좀 만들어냈던 종목 한중 ACS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 SDI ESS에 관련된 부분에서 대형 사이즈로다 과거의 컨테이너 사이즈가 좀 작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기능을 좀 확장시켜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삼성 SDI의 ESS 관련된 부분에서 수냉식 냉각 시스템 순환식 냉각 시스템 부분에서는 한중 NCS가 탁월한 또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또 쫙 올라갔다가 또 신나게 또 내려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한테 또 매수해라 이런 표현으로도 들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공급이 확정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좀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난해 같은 경우 여기 이쪽 앞에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2025년도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고요. 올해 진행되는 부분은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시면 어때요? 숫자 자체가 달라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기 2분기부터 숫자가 확 바뀌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이미 공시가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실적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 부분도 크게 성장하는 부분을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ESS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갖다 보이고 국내 빅3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합니까? 예, 이쪽 관련된 부분을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미국에서 대중국 관련된 부분에 제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지속적인 또 매출과 영업이익을 또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뭐합니까? 영업이익이 좀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성도 있고요. 작은 거 여러 번 하면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갖다 많이 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또 냈었어요. 여기서도 수익을 냈었고도, 여기서도 수익을 냈었어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략한 자리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매물대가 많이 있잖아요. 매물대 하단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48,000원, 요 정도 자리인데요. 지금 매크로가 좀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눌려오면서 양봉 들어온 자리, 여기 요 자리겠죠. 그래서 48부터 45 사이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때 움직였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인터배터리 데이 하고요. 그거 하면서 나왔고 삼성 SDI 관련된 공급을 2분기 때 진행한다. 이런 내용들이 공시가 뜨면서 여러분들 주가가 좀 움직였었어요. 자, 어쨌든 차익물 나오는 과정에서 매크로가 악화되니까 그냥 쭉쭉쭉 내려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운봉이 점점 작아지죠.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어디선가 분명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또 한 번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요.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들이죠. 이걸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뭐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경우가 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도 두 번이나 또, 한 번은 한 16%, 한 번은 또 한 10%이 정도 수익을 또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우리한테 또 한 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모니터링 시작합니다. HVM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좀 편입을 좀 했습니다. 일단 10% 편입을 좀 했고요. 제가 하방 열어놓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스페이스X 관련된 뼈에서 우주항공 테마가 돌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매크로 안 좋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타트한 자리가 이제 요 라인하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잡아야 되는 자리는 요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 잡은 거고요. 여러분들 요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죠. 그러니까 스펙이 좀 크죠. 9만 원과 7만 원 사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이 사이에서 자리 잡힐 건 분명히 맞는데 선수들은 다 여기서 보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평단가 목표가 8만 원 정도 맞추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롱숏 거래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내려가면 조금 뭐 제 생각에는 한 7만 5천 원 혹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양봉이 들어오거나 매수세나 또 매크로 이걸 다 봐야 되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땐 다시 비중 10% 확대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해 두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8만 원 정도 온다라고 하면 일단 8만 5천 원 맞추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7만 원대 내려가게 돼서 좀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또 한 번 또 잡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 테마, 스페이스X 상장 이 부분 있지 앞으로 3개월 안에 벌어지는 그런 예상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바운딩이 매크로 개선됐을 때 분명히 나타나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으로다가 접근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안 잡아주면 언제 잡아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략하는 것들도 내용이 있는 것들 갖다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시면서
지내시는 날이 되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후에도 계속해서 비중 확대를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잘 또 두 종목을 또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코스맥스도 기본적으로 입절을 진행을 했고요. 또 뭘 또 수익을 냈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수익을 내서 또 현금을 또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평단 조절도 하고 있고 또 신규 매수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40%를 갖다가 전후하면서 유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또 매크로 호재가 생기거나 또 좋은 뉴스가 생겼을 때 남은 현금들을 갖다 과감히 집행을 해서 또 내가 좀 빌빌거리고요. 좀 힘들어하는 종목들 살려내기. 다 결과적으로 매크로가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90%는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림을 가져가시고요.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들은 또 계속해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들은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계속해서 창출해내면서 우리가 조금 힘든 애들, 그리고 좌변과 우변 관리를 항상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도 기본적인 수익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손실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문제가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나중에 살려내면 되는 문제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에 만날게요.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